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문해력이 이렇게 아주 뛰어난 챗봇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글을 써주는 챗봇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글쓰기 능력 필요 없는 시대가 될까요? 문해력 더 중요해졌을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작가입니다. 요즘 챗 GPT가 굉장히 화제죠. 각종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하고, 그런가 하면 뭐 방송 대본을 써주기도 하고요. 뭐 유튜브 대본 써줬다고 해가지고 영상 찍어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시를 써주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논문까지 척척 써주는 그런 어떤 만능, 챗봇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챗봇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것, 어떤 것과 비교를 할 수 있냐 하면은요, 그 인공지능 스피커, 우리 왜 KT의 뭐 지니라든가 아니면 LG의 이 세이클로바 있잖아요. 예, 세이클로바가 벌써 반응하네. 세이클로바,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오전 기온은 어제와 같은 4도, 오후 기온은 어제보다 4도 낮은 10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에게 날씨도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요. 이 외에도 많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면은 대화가 가능해요. 뭐 퀴즈도 풀기도 하고, 뭐 영어로 이야기해줘 라든가 수학 문제 풀어줘 하면은 이게 척척척척 대화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인공지능 스피커. 예, 세이클로바라든가 지니 해가지고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데, 그렇다면은 챗봇 GPT는 무엇이 다르느냐 하면은요, 바로 검색 있잖아요. 우리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통한 어떤 고급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급 글쓰기. 그러니까 여러 복잡한 문장들을 처리할 수 있고요. 깊이 있게 또 문장들을 이해해서 어떤 추론이 가능하고요. 추상적인 표현들까지도 이해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에까지 왔다. 다시 말해서 이 인공지능 챗 GPT가 아주 문해력이 뛰어난 녀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검색 시장도 그럼 앞으로 이제 변화가 되겠죠. 지금 현재의 검색 어떻습니까? 키워드를 통한 검색.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하고 키워드가 들어있는 어떤 목록의 글들을 찾아내게끔 그런 어떤 검색 시스템이라면은 이 챗 GPT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챗봇들이 또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검색의 어떤 시스템이 좀 변화가 되겠죠. 이 챗봇 GPT, 이 고급 글쓰기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면은요, 그 작동 원리가 이 대규모의 언어 모델이 있어요. 문자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해 나간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글을 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챗봇이 글의 어떤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해결책들까지 척척척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일단 시험 보면서 어떤 과제 제출에 있어서 어떤 대필 같은 그런 어떤 악용 사례들이 생겨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국내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챗봇을 통해 과제를 제출한 학생인 경우에는 모두 이제 0점 처리가 됐던 어떤 사례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요, 이 챗봇 GPT 이야기를 듣고 예전 대학교 시절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당시가 이제 98학년도였었는데 소설 창작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98년도가 어떤 시대였었냐 하면은요, 인터넷 보급이 시작됐던 시대였다는 거죠. 손쉽게 이제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었던 그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한 어찌 보면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또한 이제 새로운 물결 챗봇 등장으로 새로운 물결의 어떤 시작이다. 하지만 그 당시 또한 그때에는 또 역시나 인터넷 보급 시작이 또 다른 어떤 혁명이었던 거예요. 예, 그때 또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소설들을 이제 검색해 가지고 그거를 과제로 제출했던 경우가 있었고, 글을 또한 뭐 고발하기도 하고 이걸 또한 감점 처리하기도 하고 이랬던 시절이 분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챗봇 시대를 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앞서서 얘기했듯이 뭐 0점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제 챗봇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챗봇을 활용해서 글을 쓴 그거를 이제 잡아내는 그런 기술 있잖아요. 챗봇을 사용한 텍스트를 씹별내내는 그런 어떤 감지기, 어떤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찾아내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또한 오판이 생겨나고 있고 글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는 아예 챗봇을 활용하게끔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챗봇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런 어떤 평가를 해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 대학 시절을 돌아봤을 때도 그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평가냐 하면은 그냥 레포트 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성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제 제출한 것을 잘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잘 설득시켜 가지고 전달해 낼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발표라는 어떤 평가가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앞서서 아예 챗 GPT를 활용하도록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대학교에서도 오픈북 시험들이 많았거든요. 아예 책을 보면서 이제 또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의 시험이 많았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변화도 저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의 변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발표하는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어떤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가 하면은 챗 GPT를 활용해 가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재생산해내고 창조하고 재해석해내는 그런 능력을 좀 길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대로 복제가 아니라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긴 글의 내용을 자신이 이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재생산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활용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문해력이 이렇게 아주 뛰어난 챗봇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글을 써주는 챗봇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글쓰기 능력 필요 없는 시대가 될까요? 문해력 더 중요해졌을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더 문해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쓰기, 문해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검색 시스템이 지금의 검색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키워드로 검색하고 어떤 단답형의 어떤 답변들이 나온다면은 이 챗봇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긴 장문의 글을 만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긴 장문의 글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긴 장문들을 읽어내 나가는 일이 더 많아질까요? 아니면 더 줄어들까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챗봇으로 인한 어떤 긴 글의 예시글들을 더 많이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긴 글에 대한 어떤 노출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긴 글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읽으면서 그 글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제대로 한번 바라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흩어져 있는 어떤 지식들을 모아서 분류해주고 요약해주고 그 글들을 자꾸 읽어내려 가다 보면은 우리의 문해력은 더 신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점 그 글에 대한 어떤 감각도 익혀 나가게 되어 있고요. 앞서서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이 챗 GPT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글을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방대한 그 문자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의 시퀀스들을 통해서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긴 단어의 시퀀스의 그 조건으로 그 다음 단어들은 이러이러한
단어가 될 확률이 높다를 이렇게 예측하면서 만들어 나가면서 글을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바로 오류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이 챗봇이 학습을 한다고 했죠? 방대한 그 거대한 언어 모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원 제공자인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 데이터의 경우에는 통찰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지만 데이터를 통해 학습으로 이루어진 이 챗봇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글을 만들어냈어요. 뭔가 그럴싸하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그러면 이 녀석 창의력 있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AI의 그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교수님, 안유쿤 뉴욕대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언어를 피상적으로 학습해서 질문에 그럴싸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지만 답변의 진위 여부를 판독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네이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이버에 지식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지식인의 이 결과들을 보면 어떤가요? 전문가가 이제 답변을 달았을 때는 그게 이제 정확할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 또한 답변들을 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답인 확률, 정확도가 낮은 확률들이 그만큼 존재하죠. 이와 좀 비슷하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답인 확률이 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실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았을 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똑똑했을 때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해력 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GPT를 활용할 수 있냐 하면은요,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반대쪽 주장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에 대한 예시를, 또 다른 예시를 찾아주세요 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고요. 불완전한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그게 더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로 질문하면서 더 보충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류가 나타났다, 잘못된 어떤 답변이 나타났다, 그럴 경우에는 그 답변은 잘못됐어, 이거인데 이것에 맞는 답변을 해줘 해서 이렇게 오류를 바로 잡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더 추가적인 질문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더 탄탄하게 보완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알기 위한 어떤 노력이 더해졌을 때 더 좋은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지금 이 챗봇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의 어떤 싸움이라고 합니다. 어느 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만큼 더 제공하느냐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에 따라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은 이 챗봇들이 학습해 나가는 이 원 데이터, 언어 모델들, 그 진짜 전문가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챗 GPT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이죠. 어떤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답을 찾는 시대였습니다. 답을 가르쳐주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된다? 질문하는 시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하는 시대, 질문을 잘하는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아까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로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보완해 나간다고 했잖아요. 메타 인지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제대로 인지했을 때, 그랬을 때 GPT를 활용해 가지고 더 나은 어떤 결과물들을 재생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GPT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어떤 시간 확보에 대한 이점을 가져다 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업무에 있어서 조력자를 이렇게 제공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송작가 같은 경우도요, 자료들을 수집해주는, 자료를 조사해주는 자료조사, 이 보조작가가 있는가 하면은 수집된 그 자료들을 활용해가지고 영상의 어떤 흐름을 구성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영상물을 완성을 해 나가는 그런 어떤 메인 작가가 있거든요. 이처럼 GPT라는 녀석이 이제 어떤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가져 모아가지고 요약을 해주고 분류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찌 보면은 보조 작가의 역할을 해 나가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어떤 파트너, 인력들이 생겨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시간이 확보됐으니까 대신에 우리는 다른 그 무언가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언가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경영전문 와튼스쿨의 이성몰릭 교수님께서 챗 GPT의 어떤 좋은 활용의 예를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공개들을 해 나가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챗 GPT 사용이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큰 마법의 인턴처럼 간주하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게 그렇게 활용을 해 나가야 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AI와 함께하는 시대, 에듀테크 시대라고 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발표를 했죠. 앞으로 2025년도에는 디지털 교과서와 인공지능 튜터를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앞으로 AI는 인간을 대체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AI를 보조 수단으로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이를 갖고 보조 수단으로서 어떻게 활용을 해내느냐, 어떻게 탐구해내느냐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배움이라는 것이요, 가르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제 더 나아가서 AI 시대를 맞아서 AI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함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고하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나만의 어떤 가치 있는 무언가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챗 GPT를 활용해 가지고 이 도구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쪽으로 자꾸 머리를 굴리고 머리를 써 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간은 자꾸 어떻게 되겠어요? 그 뇌. 자, 우리의 인간의 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용하는 뇌가 점점 발달을 하면서 더욱더 생각하는 뇌가 발달하고 진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정리하자면은 챗GPT 등장으로 글쓰기 능력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아니다. 문해력이 더 중요해졌다. 앞으로 이제 평가는 어떤 식으로 변화된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짜 읽기가 아니라 제대로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을 또 판단해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어찌 보면은 발표력에 있지 않나. 상대를 어느 만큼 설득시키면서 발표해 나가느냐, 이 발표력 또한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어떤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해력 또한 그렇고요. 또한
팀을 이뤄가지고 협력해 나가는 어떤 능력들, 서로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고 바라보고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앞으로 긴 장문의 글들을 더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더 중요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챗 GPT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 앞으로 어떤 쪽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